탄산수소 나트륨 84g을 충분히 가열하였더니 탄산 나트륨 53g과 물 9g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때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어떨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탄산수소 나트륨의 화학식부터 한번 적어봐야 되겠습니다. NaHCO3. 여러분들 이거 소다라고 말씀드렸죠? 베이킹 파우더. 자, 이게 열분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탄산 나트륨 Na2CO3 더하기 물 H2O 더하기 CO2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 많이 해드렸죠 이거. 자, 탄산수소 나트륨이 현재 84g이 충분히 가열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탄산 나트륨이 53g이 생성되었고 물이 9g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왼쪽은 반응물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네. 여기는 반응물, 그 다음에 오른쪽은 생성물이 되겠네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소의 종류와 개수가 변함이 없죠. 그렇다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게 될 겁니다. 왼쪽이 84g이니까 53g 더하기 9g 더하기 x가 84g이 돼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x값은 얼마가 될까요? 22g이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먼저 표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새로운 물질이 생성될 때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했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수소는 H2, 산소는 O2. 반응하고 나니까 생성된 물질은 H2O.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소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이 개수비는 몇 대 몇일까요? 2대 1대 2가 됩니다. 이들은 개수비이면서 분자수비, 그리고 부피비라고 아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들의 질량비는 지금 선생님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십니까? 모르죠. 자, 그러면 실험을 보고 우리가 질량비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반응 전을 한번 볼까요? 실험 1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반응 전에 수소는 5g이 있었습니다. 반응 전에 산소는 8g이 있었네요. 그런데 반응 후에 남은 기체가 수소가 4g이 남았습니다. 그건 자,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쫙 꺼서 자, 반응 전에 5g이 있었고 반응 전에 8g이 있었는데 반응 후에 수소가 4g이 남았습니다. 얘가 남았다는 소리는 몇 g이 반응했을까요? 그렇죠. 1g이 반응했기 때문에 4g이 남은 겁니다. 그렇다면 산소는 남은 게 없죠. 8g이 반응을 했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물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1g과 8g이 합쳐지니까 여기는 9g이 생성된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들의 질량비는 1대 8대 9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험 2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실험 3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실험에서 보시면 자, 반응 전에 총 질량은 얼마가 될까요? 5g과 8g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g이 되겠습니다. 자, 반응 후를 한번 볼까요? 반응 후는 자, 수소가 몇 g 있습니까? 수소가 4g이 남았고 그리고 물이 9g이 생성되었죠. 맞나요? 그러면 이 둘이 합쳐지니 전체 13g이 되었습니다. 자, 반응 전과 반응 후는 원소의 종류나 개수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질량은 보존된다는 거죠. 자, 1대 8대 9의 질량비가 성립되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소, 산소를 반응시키겠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8대 9 적어놓고 지금 수소가 5g이 반응 전입니다. 5g이 반응했고 산소가 50g이 반응했습니다. 그렇다면 1대 8로 반응하려면 누가 반응을 다 했을까요? 누가 한 개 반응물이 될까요?
만약에 50g이 반응이 다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50g이 반응을 다 했다. 여러분들 8이 50이면 1은 몇일까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8x 이꼴 50이 되겠죠. 따라서 x는 얼마가 될까요? 8분의 50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럼 8분의 50이면 5g보다 많아야 되겠죠. 근데 5g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반응을 다 했을까요? 5g이 반응을 다 한 겁니다. 그죠? 한 개 반응물은 여러분들 5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시켜보니까, 자, 반응을 시키겠습니다. 수소는 5g이 반응했고, 산소는 몇 g이 반응했을까요? 1대 8로 반응하기 때문에 1이 5라면 8은 4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반응 후를 보겠습니다. 반응 후를 보면 산소는 남은 게 없고 수소는 10g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물은 몇 g이 생성될까요? 그렇죠. 45g이 생성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렇다면 수소 5g과 산소 50g을 완전히 반응시킬 때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물질은 바로 산소 10g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물질은 물 몇 g이 될까요? 좋습니다. 45g이 생성되었겠죠? 자, 그렇다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얘네들이 지금 반응 전입니다. 맞나요? 얘네들은 뭘까요? 반응 후가 되겠죠? 반응 전의 총 질량이 55g이었네요. 5g 더하기 50g. 반응 후의 총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10g에다가 45g이 더해졌습니다. 자, 더해지니까 얼마가 될까요? 55g이 남았겠네요. 그러니까 45g은 생성되었고 기존에 남은 양이 10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소의 종류나 개수가 같아서 전체적인 질량은 55g으로 동일하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볼트 10개와 너트 14개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볼트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게 볼트고, 너트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볼트하고 너트하고 합쳐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이게 쑥 하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볼트 10개하고 너트 14개가 반응 전에 있었어요. 자, 봅시다. 볼트하고 너트가 결합을 했는데 반응 전에 얘는 10개가 있었고 얘는 14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합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볼트 1개와 너트 2개가 결합을 했네요.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너트를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죠? 자, 그렇다면 최대한 만들 수 있는 화합물의 전체 질량과 결합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의 종류와 개수를 물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실 때 10개하고 14개 중에서 총 몇 개가 만들어질까요? 아무래도 너트 2개까지 결합되는 게 다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너트가 총 14개인데 너트 2개가 사용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총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좋습니다. 7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7개가 총 BN2가 7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B는 볼트는 전체 10개 중에서 7개가 사용되었고 그리고 너트는 몇 개가 사용되었을까요? 그렇죠. 14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반응 후를 보니까 볼트는 3개가 남고 볼트 너트는 총 7개가 형성되겠습니다. 너트는 남는 게 없죠. 그래서 0이 되겠네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최대한 만들 수 있는 화합물의 전체 질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볼트 한 개의 질량은 몇 g이라고 했을까요? 4g이라고 했죠. 그렇죠? 볼트 한 개가 4g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7개가 되었으니까 볼트는 이거 어떻게 쓸까요? BN2의 7이 되겠죠. 맞나요? 네, 좋습니다. 볼트 한 개가 4g이니까 전체 볼트는 몇 g이 될까요? 28g이 되겠죠. 너트는 한 개당 1g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총 너트가 14개가 사용되었으니까 너트는 14g. 자,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몇 g이 될까요? 42g이 되겠죠? 예, 좋습니다. 그럼 42g 있는 거는 3번밖에 안 되겠네요. 그리고 남아있는 물체는 볼트 3개가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은 다음 그림 같이 볼트와 너트의 개수를 다르게 해서 화합물 BN2를 만들려고 합니다. 즉 볼트 1개와 너트 2개를 만들어서 이러한 화합물을 만들려고 하죠. 이때 BN2를 만들 때 화합물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볼트 5개하고 너트 5개면 몇 개까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렇죠. 2개밖에 안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너트가 2개가 사용되니까. 그죠? 그러면 볼트는 3개가 남고 너트는 1개가 남겠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몇 개 만들어질까요? 5개 만들어지겠죠? 왜냐하면 너트 2개가 사용되기 때문에 총 10개가 다 사용하려면 볼트는 5개가 사용되겠죠. 그래서 화합물은 5개가 되겠습니다. 3번은 어떻게 될까요? 5개가 되겠죠? 너트의 개수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4번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12개가 되겠죠. 12개 맞습니까? 아니죠. 12개가 될 수가 없죠. 몇 개가 될까요? 여러분들 보실 때 10개가 5개 만들어지니까 얘는 7개 만들어지겠네. 그죠? 2714니까 맞나요? 네, 좋습니다. 얘는 몇 개 만들어질까요? 너트의 개수를 따라주니까 5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렇다면 1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해 가셨습니까, 이거? 그죠? 볼트 1개하고 너트 2개가 볼트 1개와 너트 2개가 결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너트 2개의 개수를 따라가 주셔야 됩니다. 자, 볼트는 5개 있으니까 이 화합물이 5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볼트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개가 있고 너트가 5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너트 2개가 여기에 결합되고 여기 너트 2개가 이렇게 결합되니까 결론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화합물은 이렇게 2개밖에 안 만들어지겠죠. 결국 남아있는 양은 볼트 3개하고 너트 1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16번에서는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게 4번이 되며 BN2가 7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볼트가 3개 남고 너트가 1개 남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구리와 산소가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구리가 반응했고 산소가 반응했죠. 자, 이때 산화구리가 만들어졌네요. 질량 관계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화학 반응식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구리는 Cu 더하기 산소는 O2 하니까 산화구리는 CuO가 되겠습니다. 산소가 2개 있으니까 앞에다가 2를 적고 구리에도 2를 적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는 2대 1대 2는 어때요? 얘는 질량비가 아니죠. 그렇다면 그 질량비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표를 통해서 질량비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뭘 볼까요? 8 볼까요? 네, 좋습니다. 구리가 8g일 때 산소가 몇 g 반응했습니까? 좋습니다. 2g이 반응했죠. 그렇다면 구리가 8g일 때 산소는 2g이 반응해서 산화구리는 2개를 더하니까 10g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질량비는 약분할까요? 네, 4대 1대 5가 되겠네요. 그래서 4대 1대 5가 구리, 산소, 산화구리의 질량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질량비를 가지고 여러분들 18번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리 대 산소가 4대 1이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구리가 10g 있습니다. 구리 10g을 산소와 완전히 반응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4대 1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산소는 몇 g 있어야 될까요? 구리 10g이 완전히 반응하기 위해서는 10g이 4라면 몇 g이 1일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비례식으로 해주면 10대 4는 x 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4x는 10
따라서 X는 얼마죠? 2분의 5니까 2.5g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리 10g과 산소 2.5g이 반응해서 생성되는 산화구리는 12.5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화구리 25g을 얻기 위해서 구리의 최소 질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리하고 Cu하고 O2하고 반응하면 CuO가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2가 되고 여기 2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들의 질량비는 4대 1대 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산화구리가 몇 g이 생성된다 했습니까? 좋습니다. 25g이 생성된다 했죠. 그럼 5가 25면 1은 얼마일까요? 1은 얼마겠습니까? 5가 25면 5가 25면 1은 얼마겠습니까? 하니까 5x 이꼴 25가 되겠죠? 따라서 x는 얼마가 되죠? 5가 되겠습니다. 얘가 5가 되면 구리는 얼마가 되겠죠? 20. 그래서 20g, 5g, 25g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산화구리 25g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산소 5g에 구리는 최소 20g이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22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볼까요?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산화마그네슘이 생성되었죠? 화학 반응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 Mg 플러스 산소가 O2 하니까 산화마그네슘은 MgO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입자수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 둘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2대 1대 2는 질량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표를 보고 우리가 질량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마그네슘이 우리 소수보다는 정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그네슘이 3g 있을 때 산화마그네슘이 5g이 생성되었어요. 그렇다면 산소는 몇 g이 반응했을까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2g이 반응했겠죠?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마그네슘과 산소와 산화마그네슘은 3대 2대 5의 질량비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자, 22번에 1번은 어때요?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3대 2가 맞는 복이니까 틀렸죠? 마그네슘과 산화마그네슘의 질량비, 마그네슘과 산화마그네슘의 질량비는 3대 5가 되겠네요. 자, 이것도 답이 안 되겠습니다. 반응한 산소의 질량은 산화마그네슘의 질량에서 마그네슘의 질량을 뺀 것이다. 맞죠? 반응한 산소의 질량은 전체에서 마그네슘의 질량을 뺀 것과 같죠? 네, 좋습니다. 마그네슘의 질량에 관계없이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은 항상 일정하다. 말도 안 되죠, 이거? 마그네슘의 질량이 늘어나면 이와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도 같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늘어날까요? 3대 2의 비율로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표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법칙은 바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통해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을 비교해 본 결과 질량은 보존되더라. 질량 보존의 법칙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23번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 18g을 완전히 가열했습니다. 마그네슘 18g을 완전히 가열했죠. 그러면 얻을 수 있는 산화마그네슘의 질량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마그네슘과 산소는 3대 2의 비율로 반응한다고 했죠. 자, 마그네슘이 18g 반응했다면 산소는 몇 g 반응할까요? 3대 2로 되려면 그렇죠. 12g이 반응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성되는 산화마그네슘은 몇 g이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30g이 생성되겠죠? 그래서 3대 2대 5. 반응 전 30g, 반응 후 30g.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